가운데 땅을 위기에 몰아넣은 사우론을 물리친 누메노르는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대한 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자만심과 공명심에 취한 누메노르는 어둠의 그림자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끝이 없는 누메노르의 타락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누메노르의 16대 왕은 타르 바니 멜데였습니다. 역대 세 번째 여왕이기도 했던 그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대신 춤과 음악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유흥을 즐겼고 대신 정치는 모두 남편인 헤루칼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비록 누메노르의 왕은 타르 바니멜데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헤루칼모에게 있었습니다. 타르 바니멜데는 2637년에 360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남편 헤루칼모는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을 거절하고 대신 자신이 타르 안두칼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타르 안두칼은 2657년에 사망할 때까지 20년 동안 누메노르를 다스렸지만 그의 재위와 통치에는 정당성이 없었기에 적법한 왕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 후 17대 왕이 된 타르 알칼리는 2737년에 3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대 왕인 타르 칼마킬은 젊었을 때부터 용맹한 전사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칼마킬은 가운데 땅으로 수차례 원정을 떠나 해안가를 장악했고 누메노르의 영향력을 훨씬 더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운바르를 중심으로 누메노르의 힘이 더욱 강성해지자 모르도르 남부로 세력을 넓히려던 사우론은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력한 누메노르를 대적할 힘이 부족하였기에 물러나서 대신 동쪽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타르 칼마킬은 왕의 인간들의 사상에 적극 찬성하였기에 그의 통치 아래에 발라드를 향한 누메노르인들의 불만과 반항심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요정의 언어인 쾌냐식 이름인 타르 칼마킬 대신에 누메노르의 언어인 아두나이식 이름 아르 벨자가르라고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칭호는 아직 타르 칼마킬이었지만 요정들과 발라드를 향한 누메노르의 적대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타르 칼마킬은 2825년에 30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뒤를 이은 19대 왕 타르 아르다민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누메노르 언어로 된 비공식적인 칭호인 아르 아바타릭이라고 공공연하게 불렸습니다. 타르 아르다민은 2899년에 28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누메노르의 20대 왕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누메노르식 칭호로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아르 아두나 코르입니다. 하지만 왕실의 오랜 관습을 깰 정도로 요정들의 언어를 싫어했던 아르 아두나 코르도 뒤가 찜찜했는지 실록에는 쾌냐어로 된 칭호인 타르 헤르누멘으로 자신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두나 코르와 하르누멘 두 칭호 모두 서부의 군주를 뜻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서부의 군주라는 칭호는 서쪽 발리노르의 발라들의 왕인 마누에에게 바쳐진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발라들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던 충직한 자들은 이 사건을 발라들에 대한 불경한 도전으로 보았고 마음속에는 근심이 짙어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누메노르와 요정들의 교류는 거의 끊어져 버렸고 그나마 톨 에레세아의 요정들이 충직한 자들을 만나기 위해 가끔 방문했지만 비밀리에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르 아두나 코르가 2962년에 253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그의 아들과 손자 역시 누메노르식 칭호인 아르 짐라손과 아르 사칼소르로서 각각 누메노르의 21대와 22대 왕이 되었습니다. 누메노르의 23대 왕인 아르 기밀조르는 지금껏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요정들을 적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요정들의 언어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톨 에레세아에서 오는 요정들을
발라들이 보낸 첩자로 간주하였습니다. 때문에 요정들과의 우정을 유지하던 충직한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정들과 교류한 자들에게는 무조건 벌을 내렸고, 마침내 서쪽에 살던 충직한 자들을 모두 동쪽으로 추방시키고 그들을 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많은 수의 충직한 자들이 누메노르를 떠나 가운데 땅으로 망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길갈라드가 다스리는 북쪽의 린돈으로 향하거나 혹은 남쪽 안두인 대하 근처의 펠라기르에 정착하였습니다. 특히 펠라기르는 충직한 자들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왕의 인간들이 점령한 남부의 운바르와 대비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충직한 자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아르기밀조르는 그들의 망명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르기밀조르는 뿐만 아니라 요정들과 발라들에 대한 적대심 때문에 여러 누메노르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는 누메노르 왕 최초로 메넬타르마 산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메넬타르마는 누메노르 한가운데에 위치한 높은 산으로 유일한 신 에루 일루바타르에게 바쳐진 신성한 땅이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누구도 말을 해서는 안 되었고, 오직 축제 기간에 누메노르의 왕들만이 일루바타르에게 소리내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의식 도중에 3마리의 독수리가 공중에서 맴돌았는데 누메노르인들은 이것이 일루바타르가 마누엘을 통해 보낸 증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년에 3번 실행된 이 의식은 아무리 발라들에게 불만이 컸던 왕들도 치룬 중요한 행사였는데 아르기밀조르는 이것을 무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기밀조르는 요정들이 선물한 백색나무 림로스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을 비추던 두 나무들이 모르고스에 의해 파괴되자 발라 야반나는 그중 텔페리온의 형상을 본뜬 나무 갈라실리온을 만들었습니다. 갈라실리온의 묘목은 톨 에레세아에 심어져 나무 켈레보른으로 자랐고, 누메노르가 세워지자 요정들이 누메노르 왕가에게 켈레보른의 묘목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묘목이 자라서 림로스가 된 것이었습니다. 림로스는 아름다운 나무였고 해가 지면 꽃이 피어나 아르메넬로스 왕궁의 어두운 밤을 좋은 향기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르기밀조르는 요정들이 선물했다는 이유로 3000년이 넘게 보살펴지던 림로스 나무를 방치했고 결국 백색나무는 시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르기밀조르는 누메노르 최고의 미녀인 인질베스와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르기밀조르는 결혼 당시에 인질베스가 자신이 그토록 박대하던 충직한 자들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 인질베스는 충직한 자들을 보호하던 15대 안두니에의 영주 에아렌두르의 조카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르기밀조르와 인질베스 사이에는 불화가 심했습니다. 아르기밀조르에게는 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인 인질라두는 어머니 인질베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충직한 자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차남인 기밀카드는 아버지와 많이 닮았기에 아르기밀조르는 기밀카드를 후계자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누메노르 왕가의 법이 허락치 않았기에 결국 인질라둔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아르기밀조르는 75년의 재위 끝에 3177년에 21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누메노르의 24대 왕이 된 인질라두는 자신의 칭호를 요정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타르 팔란티르라고 정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온 그는 타락한 누메노르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타르 팔란티르는 백색나무 림로델을 다시 정성 들여 돌보았고, 만약 림로델이 죽는다면 왕가의 혈통도 끝이 나리라는 여애언을 남겼습니다. 또한 메넬타르마 산으로 올라가 일루바타르에게 바치는 신성한 의식도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라들과 요정들에 대한 적대심으로 가득했던 누메노르는 타르 팔란티르의 참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인 기밀카드와 조카 파라존은 공국년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타르 팔란티르에게 저항하였고 결국 누메노르인들의 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라들이 용서의 전령을 보내지 않고 누메노르에서는 내란이 자주 일어나자 타르 팔란티르는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는 먼 옛날 타르 미나스티르가 서쪽에 세운 높은 탑에 올라가 요정들의 섬인 톨 에레세아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는 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보낸 타르 팔란티르는 3255년에 224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누메노르의 오만함과 발라드를 향한 적개심은 깊어졌고 끝없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르 팔란티르의 회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메노르는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금왕 아르파라존과 누메노르의 멸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